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시는 스페셜 게스트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잘생긴 얼굴, 김민수 최고위원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바쁘시죠? 아유, 이게 참 네. 쉴 날이 없는. 쉴 날이 없죠. 예. 바쁘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오늘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고 네. 아이 그 얼굴이 좀 그을리신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공원도 많이 가신 것 같고. 예. 얼굴이 약간 탔나요? 예. 네. 아무래도 예. 장애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네. 안 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위원님, 본격적인 정치 내용을 저희가 다루기 앞서서 네네. 오늘은 광복절 전날이잖아요. 내일이 광복절 81주년입니다. 광복절 얘기 먼저 해보고 네네. 시작을 할게요. 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하고 보훈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순직 군인 유가족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천안함 폭침으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윤청자 여사님이 혹시 누군지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 띄워드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예, 이분입니다. 이분이고요.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지 말씀해달라라고 그렇게 했었던 장면인데요. 이거로도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사진 보시면 더 떠오를 거예요. 예, 이분입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초청해서 대통령 옆에 모시기도 했었던, 그랬던 적이 있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재명 참 그릇 작다. 예. 그러니까 윤청자 어머님, 뭐 어떤 분들은 윤청자 할머님이라고도 하고 저희한테는 어머님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윤청자 어머님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 3월의 서해 수호의 날에 예. 이재명 옆으로 가서 북한에게 사과를 받아달라라는 그렇죠, 말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논란이 굉장히 됐는데, 네. 만약에 지난 3월에 이 일을 기억하고 이재명이 윤청자 어머님만 초대를 하지 않았다면 참 국가의 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릇 참 작다, 자잔하다 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난 3월 발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들을 잃은 어머님께서 그렇죠. 북한에 사과받아달라고 하는데 그 면전에 대고 사과하람 하겠습니까? 라는 게 이게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따지면요, 정치할 이유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이재명 내려온다라고 해서 내려오겠습니까, 당장? 안 내려오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탄핵시키라고 해서 탄핵시키겠습니까? 하겠죠. 지금 당장 안 할 걸 알아요. 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것도 정치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도 정치이고, 네. 국민의 억울함을 우리가 대신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라고 하면, 북한이 설령 당장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해야 맞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이 사과가 5년 10년이 걸릴지라도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강한 자세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지 이게 국가의 네. 역할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의 지난 3월의 발언 같은 경우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자격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자격도 다 내려놓은 것이다, 발언을.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 때문에 윤청자 어머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진짜 짜친다 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참석 그럼- 대상은 뭐 각 네. 단체가 정했다. 최근 5년간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위주로 모셨다라고 얘기는 하긴 그러면 합니다. 지금 각 예. 단체가 알아서 기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8.15 강복절을 맞아서 여기에 진짜 마음 아픈 분들, 그리고 유공자분들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다독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의힘이 좀 다독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음을 좀 다독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광복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광복절 보통 우리가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걸죠. 예, 아파트에도 태극기 거는 그런 곳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면은 태극기를 줍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때 참고로 그때 구청장이 정원호였다는 건 함정. 예. 근데 이게 중국산 100원짜리 태극기가 온라인을 장악해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존립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광복절에 중국산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다. 한 장에 100원짜리 태극기가 쫙 걸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쓰도록 성조기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예.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이야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니 네.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인건비가 싼 나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오늘 방송 시간 안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더 강화시키고 지금 밖으로 나간 제조업체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등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제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효용을 따지는 것이야 소비자들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네. 태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규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내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말 싸구려 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국기에 맞는 네. 충분한 저는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방금 예.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도 2024년도에 이 성조기만큼은 그렇죠. 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체 생산한 것만 사용하라라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미국 국기법.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의 규제는 없는데 우리도 좀 이런 규제들은 태극기 안에서는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타국이 잘하는 것은 따라하는 것이 발전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규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이제 한 5군데 남은 것 같아요. 그밖에 없어요? 예, 5군데 아이고. 정도 남은 것 예. 같고 그 외에는 거의 다가 OEM 외주 생산 네.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조금 아시면 우리 국민분들께서 내가 통상 5배에서 20배까지 비싸거든요. 야, 그럼 네. 100원짜리 작은 태극기는 500원 정도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500원. 예. 네. 많이 비싸면 한 1,000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많이 비싸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500원, 1,000원 아끼겠다고 중국산 사지 않으실 거예요. 태극기는 네. 모르실 거예요. 예. 이 구조 자체를 모르실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주셔서 태극기 하나 구매할 때도 가격보다는 태극기만큼은 국산 쓰자. 네. 국내산 쓰자. 좋습니다. 네. 예. 라고 해주시면은 여기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태극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이 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광복절 특집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슬슬 정치로 좀 들어가 볼게요. 태극기 얘기를 했으니까 선관위 얘기로 갑니다. 그간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올림픽공원 많이 나가셨을 텐데 선관위 사태에 앞장서서 활동하신 거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 비단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선관위 사태에 관련해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2030 특히 20대의 분노가 엄청난 거로 아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젊은 층하고 가까우니까 직접 접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젊은 층들의 반응. 저는 완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이동재 앵커께서 그냥 정답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네. 분노와 슬픔이다. 예, 분노와 슬픔입니다. 네, 분노와 슬픔이고 우리 정치가 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을 기대라는 감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예. 기대나 희망이라는 감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20대, 30대 이 젊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우리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인생의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의외로 지금 이 2030 청년들 같은 경우는 출발선상에서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건 이게- 차라리 인정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출발선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국가에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력했었을 때 이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야 선관위에서는 가족 채용 시켰다 그래. 정치인들 자녀들은 다 공부 못해도 유학 가고 절로 빠지고 절로 빠져서 결국에는 괜찮은 인생 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러한 계속 부조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에 분노하는 것인데 이 와중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네. 1인 1표 네. 모든 국민에게 한 표를 보장해주는 이 참정권마저도 그렇죠.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구나를 느끼니 이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 분노의 시작이 네. 그거였죠. 투표를 못 하니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 참정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가 흔들린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투표예요. 근데 이 투표권 자체를 참정권 자체를 흔들었다는 것은 네. 민주주의의 제도 일부를 흔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어낸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지금 주인인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금 이 현장에 나오는 거 보면 좀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 이 아까운 시기 20대 30대의 한 시간은 우리 나이 때 한 시간과 다릅니다. 맞아요. 이들의 한 시간은 진짜 미래를 결정짓는 한 시간. 자기 인생 결정짓는 시간이에요. 결정짓는 한 시간인데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 내 미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회사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것이고 주말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취업 활동을 할 시간에 나와서 예국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경제적 여유가 막 많아서 이렇게 내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이 부분조차도 침묵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잘못 갔는데 내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정치가 계속 돌아봐줘야 되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애들의 목소리로 취급하는 순간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청년들을 우리 기성세대보다 지식이 짧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미완의 존재로 보는 순간 이러한 정치인들도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투표율부터 시작해갖고 투표함 수까지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고요. 이게 특검이 아직 출범하기도 전에 합수본 수준에서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선관위 주장은 뭐가 됐든 간에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후보자 득표수 및 득표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얘기를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힘 내부에서 선관위 사태 두고 지금 말이 갈립니다.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의 스탠스가 조작과 오기임 논란은 구분을 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도 야당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그 나경원 의원도 이를 지적하기도 했었죠. 당내 분위기를 놓고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이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국힘에서는 좀 입장이 갈리잖아요. 유구한 전통이잖아요. 이게 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논란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기입이냐 조작이냐 조작이죠 이제. 이젠 조작이라고 명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오기입이라는 것은 368을 366으로 입력했네. 이게 오기입인 것이고 지금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투표를 1시간 전 이상 전에 1시간 반 전에 이미 기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조작인 거죠. 내가 어떻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점장이도 못 맞춰요. 그럼 내가 신이에요 여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미리 1시간 전에 기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을 오기입이라고 표현하면 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오기입이라는 건 그러니까 줄 서갖고 아직 투표하지 못한 분들 있으니까만 5표, 6표 정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거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1시간 반 후의 거를 미리 입력해 놓는 건 요거는 이건 조작이다. 경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조작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시간 전에 미리 입력했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연하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를 1시간 전에 미리 입력했지? 예. 이 이유를 밝혀내는 건 역시도 지금 특검의 역할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작의 가능성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고 들어가겠다는 건 선관위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한번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고 1시간 전에 이 기입을 했다는 사실이 나온 순간부터는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부정인 것이다. 그리고 6월 3일 날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부실이 반복되고 부실이 강요된다면 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 특검이 지금 들어갈 때는 이 범위의 제한을 풀고 이거 지금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긴 시간 싸워왔고 그리고 투표지 부정용지와 맞물리면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 의혹들을 한꺼번에 털고 갈 생각을 해야죠. 전국 단위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지금 인지된 사건들도 추가 조사할 수 있게끔 특검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가능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죠. 지금 이런 상태로 이런 정신 상태로라면 이게 특검인들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잘못된 태도다 이거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았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그리고 선관위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이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단을 넘었고 직무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단어인데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또 부정이다. 조작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놓고 검증한 뒤 아니면 아니라는 걸 국민께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또 선관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선관위 말을 어떻게 믿나요? 선관위가 우리는 그런 적은 없다. 결과를 바꾼 적 없다. 선관위가 이때까지 뭐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선관위 말은 일단 불신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정 채용, 특혜 채용, 자기들 자녀들 채용시켰던 거 인정했었나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를 잘못을 하고 나서 인정한 적이 없는 집단이다. 여기에 지금 투표지가 부족했던 그날 6월 3일 날도요.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희들이 중앙선관위 쳐들어갔을 때도 이날조차도 얼마나 고개들이 뻣뻣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이날조차도 여기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진짜 조족지혈이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얼마나 목들이 뻣뻣했는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조차도 없다. 그러니 이게 선관위라는 조직이 지금 하는 말을 조금도 반영하면 안 된다. 이 국면에서는. 선관위의 말은 참고조차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게 정답인 것이지 선관위의 말을 지금 참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장면이 다 떠오르는데 선관위 특검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선관위 특검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될 전망입니다. 2명으로 압축이 될 전망인데 그 대한변협하고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한 각각 3명씩의 후보들 지금 6명의 후보가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 6명 중에서 2명이 오늘 압축이 되게 됩니다. 6명 모두 검찰 출신인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 중에 정치적 경향성 상당히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정에 아마 각별한 노력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님과도 짧게 얘기했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구조가 우리들이 그 뽑은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이 임명이 못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측 이 추천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면은
특검이 임명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심도 깊게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정치색이 묻지 않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로 보여집니다. 네, 네. 노력 그리고 좀 그게 해야 안 될것 되면 사실 이 특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하면 민주당 쪽에서 네.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딱히 뭐 보수적 성향 강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네, 예, 사실은. 예, 예. 근데 이게 예. 중요한 것은 색깔만 없는 사람을 뽑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럼 예. 색깔만 없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사실 특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거든요. 그렇죠. 저거. 영예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 검사들의 직업병이 도져요 분명히. 예. 이거 파고 들어가다가 사건이네라고 하면 팝니다 이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선정이 성공한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도 네. 지금 특검 추천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에 정말로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네.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우면 네. 동의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고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선관위에서 그 고개 뻣뻣하게 나왔던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6월 4일 네. 정도입니다. 6월 3일, 4일, 4일 넘어가는 그 자정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했던 그 사진인데 장 대표랑 몇몇 이제 그 국힘 인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 때 문도 잘 처음에는 안 열어주려고 했었고, 예, 저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울 선관위는 예. 아마 영상 찾아보면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밀고 들어가는 밀고 게 아마 들어가시고. 보일 거고요. 예, 예, 예. 중앙 선관위 같은 경우도 예. 노태악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2명 정도가 나와서 막고 있어서 제가 또 거기도 뚫고 들어갔었는데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에서는 노태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 재선거에 대한 권한이나 지금 투표 개표 중지에 대한 권한이 서울 선관위에 있다. 그렇죠. 예. 해서 서울 선관위로 갔던 거예요. 네. 서울 선관위에 갔더니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다. 중앙 선관위에 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뭐 화를 많이 내는데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막 이제 승질을 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정말 저 무소불위의 선관위에서 네. 책임을 질 때가 되니까 네. 서로 발을 빼는 모습. 그렇죠. 예. 이 민주주의에서는 권력과 책임이 동반되는 거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도 똑같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책임질 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곳이라면 권력조차도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진 한 장 이따 더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그것도 띄워주시고 이거 보면은 이거 중앙선관위 갔던 그 사진인데 뒤에 보시면은 우리 최고위원님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그 분노의 표정으로 다들 이날 이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 참고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직원 15명을 징계하고 1명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책임질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15명을 징계하고 해임했다고 합니다. 1명을. 지금 저건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땐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 보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메인은 예. 특검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 내부 처벌이 아니라 네. 법적 처벌 대상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마 니카님이 다둥이 아빠 김민수 여러모로 애국하시네요. 항상 정의롭고 옳은 소리 하시는 최고위원 김민수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